예, 10-4 보호개전 방식의 적용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는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이제 아마 오늘이 이제 3일 휴가의 첫 번째 날이다 보니까 이제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쉬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마, 못 나오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못 나오시더라도 제가, 그저께인가 메일로 다 보내드렸습니다. 6장부터 10장까지 해가지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참조할 만한 자료들을 보내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조를 하셔가지고, 집에서라도 한번 복습을 하실 수 있게끔, 동영상도 좀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그렇게 강의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은, 저도 이제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가능하면 기본서에 있는 내용들을 최대한 충실하게 전달해 드리려고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기본서에 대한 내용들도 좀 반복해서 들으신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연구반 쪽에 가서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10-4 보호개전 방식의 적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뭐 10장의 1, 2, 3 부분을 끝냈는데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인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는 그냥 기본적인 부분이고요. 보호개전 방식을 실제로 어떻게 적용하느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0-4 보호개전 방식의 적용. 어디에 적용을 하느냐. 그러면은 송전선에 적용을 한다. 모선에 적용을 한다. 발전기에 적용을 한다. 변압기에 적용을 한다. 이걸 어떻게 보호를 하느냐. 이런 부분이 이 장의 테마라는 얘기죠. 근데 송전선은 또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세 가지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방사상선로, 환상선로, 병행위해선선로. 이렇게 머릿속에 이걸 넣어놓고 이제 책을 보시면은 책에 있는 내용이 쉽게 들어오실 겁니다. 여기 뭐예요? 전원이 하나 있을 때, 전원이 양단에 있을 때, 전원이 하나 있을 때, 전원이 양단에 있을 때. 이렇게. 병행이어서는 내용이 짧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모선은 모선에 대한 종류가 뭔지, 단모선이 있고, 예? 복모선이 있고, 이중모선이 있고, 1과 2분의 1 12모선이 있고, 그 다음에 환상모선이 있고, 투부스 타이, 이부스 타이 모선이 있고, 두 개의 모선이 있는데 거기 타이가 걸려있다는 얘기고, 네 개의 모선인데 거기에 타이가 걸려있다는 얘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11장 변전소의 모선 항목에 대해서 배우시는데, 여기서는 이 모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모선을 보호하기 위해서 뭘 쓴다? 압류, 방위, 환차. 요 정도 뭐 그냥 압류, 방위 정도만 오셔도 되고요. 예제에 나와 있으니까 압, 전압 차동 방식이다. 류, 전류 차동 방식이다. 방향 비교 방식이다. 위상 비교 방식이다. 이런 정도. 뭐 나머지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을 한다. 발전기는 뭐라고요? 전, 개, 과, 단, 역, 발, 속, 주, 압, 비. 바로 나와야 된다고 그랬죠. 전기자에 대한 단락, 지락, 계자에 대한 지락, 그리고 계자에 대한 상실, 가전압 억제, 단락 후비보, 51V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 용어들을 이제, 계자 상실, 40, 역상, 46, 47, 46은 얘가 전류에 대한 역상이고, 47은 전압에 대한 역상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사실 보호개정 하시는 분들은 50일도 종류가 많습니다. 50일 있는데 50일 G가 있고 50일 N이 있고 50일 C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용어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51V는 전압이 들어갔으니까 V가 그래서 전압 억제부 과전류 개전기 단락 후비보 이렇게 전압 억제부 과전류 개전기 뭐 이런 식으로 또 나옵니다. 예? 발전기에 대한 모터링 방지, 32PQ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요. 과속도, 정기적인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기계적인 부분도 있으니까. 주파수, 아까 얘기했던 81H, 81L, 81R 등이 쓰여지고요. 이건 전압 억제부 과전류 개전기도 될 수가 있고, 과전압 개전기도 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붙여주시면 되죠. 베어링. 이런 식에 대한 발전기 부분. 변압기는 뭐라고요? 다시 한번 이 책의 내용에 그런 부분들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보내드린 자료 내에서 여러분들이 좀 참조를 하시고요. 요거에 대한 설명은 제가 오늘은 뭐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왜냐면, 교재도 없고, 여러분들이 교재도 없고, 이걸 띄우려면 자료를 띄워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다음 시간 때 간단하게 이런 자료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또 추가적으로 더 공부를 하실 수 있다라고 자료적인 소개만 요 다음 시간 때 뭐 화면을 통해서 PPT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고요. 발전기 끝났고 이제 변압기. 변압기에 대한 구조에 대해서 배워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제 뒤에 가서 보시면 이제 변전소 모선에서는 변압기가 어떻게 되는지, 냉각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변압기가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단상형인지, 삼상형인지, 아니면 몰드 TR인지, 유입 TR인지, 또 건선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또 보셔야 돼요. 여기서는 변압기에 대한 구조를 이제 아셔야 되다 보니까 여기는 정기적인 보호하고, 기계적인 보호하고, 이렇게 분류를 잘하는 게 좋습니다. 분류를 잘해서 키워드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써주셔도, 왜냐하면 채점자한테 훨씬 전달하기가 쉽습니다. 정해져 있는 부분 딱. 그럼 나중에 이런 것들 이제 그림도 그려주시고 수식도 있다 그러면 수식도 좀 써주시면 더 편하겠죠. 정기적인 부분이 뭐다? 아까처럼 가장 많이 쓰는 게 전류 차동입니다. 전류 차동. 근데 전류 차동 하다 보니까 오차가 생기니까 이걸 비율 차동으로, 전류 차동인데 비율을 더 보완을 해서 비율 차동으로 쓴다. 얘가 주보호가 됩니다. 후비보호는 OCR, 과전류 계정기로 후비보호를 합니다. 이 비율 차동을 쓸 때 이제 주의해야 될 부분들. 87이라고 얘기합니다. 숫자로는 87. 비율 차동을 쓸 때 주의할 점입니다. 모선보호에도 비율 차동이 들어갑니다. 다. 여기에 T가 붙으면 87T는 TR에 대한 보호. L이 붙으면 87L이 선로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M이 붙으면 모터에 대한 부분. G가 붙으면 뭐예요? 발전기에 대한 부분. B가 붙으면 모선에 대한, 부스바에 대한 부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비율 차동 개념은 다 똑같은데 얘는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얘들은 전압이 다 똑같습니다. 1차가 2차가. 근데 TR은 1차하고 2차하고 권선도 틀리고요. 22,900에 뭐 380이 될 수도 있고 6,600이 될 수도 있고 3,300이 될 수도 있고 전압 레벨이 틀려지니까 CT가 틀려지죠. CT에 대한 권선들도 지금은 옛날에는 다 Y로 했어야 됐는데 지금은 뭐 델타 Y다 그러면 여기는 Y로 하고 얘는 델타로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 필요 없이 Y 결선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대한 차에 대해서 동작하는데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따가 다시 한번 비율 차동 부분은 교재에는 비율 차동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율 차동 부분은 이따가 한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표시선에 대한 보호 방식하고 개념이 약간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고요. 기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뭘 외우시면 된다고요? 부충, 방, 유, 권. 권법이 있는데 부충, 방, 유, 권이라는 권법이 있다. 그렇게 외우셔도 되고 이건 여러분들이 외우시기 나름입니다. 부는 부홀즈다. 부홀즈 계전기다. 그게 뭐냐? 충격 압력 계전기다. 이건 또 뭐냐? 방압판이다. 이건 또 뭐냐? 유면 온도계다. 그러니까 기름에 대한 온도계구나. 이거는 아실 거고요. 권선 온도계다. 권선에 대한 온도계다. 이렇게. 요거는 이제 그 자료들을 제가 보내드렸으니까 그 안에 내용을 참조를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전부입니다. 그러면 이제 책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내용이 미흡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보시고요. 송전솔레의 보호 개전 방식. 송전솔레는, 책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송전솔레의 보호 개전 방식은 고장 구간 선택의 확실성, 고장 차단 시간의 신속성, 개전기 동작의 신뢰성을 유지해야 된다. 이건 무조건 신속성하고 선택성하고 확실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 나와 있는 건. 신속하게 차단을 해줘야 되고 정확하게 차단을 해줘야 되고 확실히 차단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얘기는. 예? 안 그러면은 파급사고 크니까. 송전솔로 같은 경우는
잘못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쪽 선로는 다 죽는 거죠. 현재 사용되고 있는 송전선 보호 개전 방식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해가지고 전류 차동 원리를 이용한 전류 차동. 이따가 이제 차동 부분에 대한 개념을 설명드릴 텐데 그걸 이제 비율로 이제 보는 거죠. 파일럿 와이어 표시선을 하거나 PCM 펄스 코드 모듈레이션. PCM이 뭐다? PCM 펄스를 코드화해서 변조를 한다. 모듈레이션. 이게 뭐냐면 FM하고 AM하고 똑같습니다. 프리퀀시 모듈레이션,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 얘는 주파수를, 그러니까 FM 같은 건 주파수가 높습니다, 이렇게. AM 같은 건 크기를 하다 보니까 주파수가 높은 게 아니라 주파수가 낮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걸 보고 PCM이라는 것도 펄스를 보내주는 겁니다. 펄스를 땡, 땡, 땡 하다가 뭐 사고가 나면 땡땡땡땡땡 간다든가. 평상시 때는 땡땡땡 전류의 크기에 따라서 천천히 갔는데 사고가 나면 사고 전류 크니까 더 빨리 보내줘야 되겠죠. 그럼 뭐 펄스를 보내준다든가 여러 가지 방식을 사용하겠죠. FM은 이렇게 주파수가 많고 AM은 주파수가 작고 크기를 가지고 이렇게 한다. 또 나오는 게 PWM, PAM 이렇게 나오죠. 위드스를 가지고 펄스에 대한 위드스를 가지고 모듈레이션 한다. 펄스에 대한 앰플리튜드를 가지고 모듈레이션 한다. 위드스는 이렇게 있으면 이거 위드스 간격을 늘립니다. 이렇게 간격을 늘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올라갔는데 간격을 늘리니까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AM 크기를 가지고 요 크기만 가지고 요거는 앰플리튜드니까 크기만 가지고 요 크기 크기만 가지고 올려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중에 이런 것들도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FM 같은 경우는 건물들이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은 건물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타고 못 가지 않습니까? AM 같은 경우는 이게 파당이 이렇게 크니까 이런 게 있으면 이렇게 타고 넘어간다는 얘기죠. 얘는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거 걸려서 이걸 못 타고 넘어갔는데 AM 같은 경우는 이렇게 타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시는 011이나 017 같은 경우는 주파수 대역이 낮거든요. 잘 터지는 게 그렇게 잘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파수 대역이 잘 낮으니까 이런 시내 같은 건물 내에서도 이런 전파가 잘 사이를 파고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내가 기가헤르츠 다역을 쓰는 뭐죠? PCS 같은 경우. 뭐 016이라든가 018이라든가 019 같은 경우 주파수 대역이 높기 때문에 이런 프리퀀시가 높다 보니까 이제 건물 내 같은 데는 잘 안 터지는 거죠. 그래서 기지국 같은 걸 더 단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또 원리가 또 숨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보시면은. 이런 것들도 그냥 한번 참조를 해서 보시면 되고요. 왜냐하면 요즘 제 아들내미가 내일은 실험왕을 가지고 막 열심히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막 그런 책들을 보고 막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들내미를 좀 가르치려고. 보다 보니까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던 내용들보다 더 많은 내용들이 숨어 있습니다. 이제 나와 있는 게 여기 전류차동, 위상비교, 방향비교, 거리 측정, 과전류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위상비교 같은 걸 어떻게 하는지, 방향비교 같은 걸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이따가 또 나오니까, 모성보호 방식 쪽에서 나오니까 그때 그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나오는 건 이제 방사상선로. 뭐가 있다고요? 방사상선로, 그리고 환상선로, 그리고 병행위해서. 나중에 이런 부분들을 또 써주신 다음에 뒤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더 써주시면 좋다는 얘기죠. 방사상선로에서는 전원이 한 단만 있는 경우, 전원이 양단에 있는 경우, 환상선로에서 전원이 한 단만 있는 경우, 전원이 양단만 있는 경우, 이런 식으로 나눠서.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최대 시야는 그림에 보시면은 페이지 404페이지에 이제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있고 해가지고 쭉쭉쭉쭉 나가는데. 여기서 사고 났을 때 얘가 동작하고 하는 부분들이 시간들이 있는데 하나당 아까 보시면 0.3초 정도 나왔죠. 0.3초 이렇게 하다 보면 전체 이 시야는 2초 이내로 제한을 해야 된다라고 교재에는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중간에 각 계전기의 시한 정정을 적절히 해서 반드시 여기 A가 B, C, D가 있다. 그럼 A가 B보다 C가 빨리 동작한다면 D점에 대한 고장에 대해서는 C 모선의 이하에 대한 선로만 차단돼서 고장 구간을 최소한으로 환정시킬 수 있다. 동작 시간들 다 틀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요?
요게 D면은 요게 C, 요거는 B, 요거는 A 이런 식으로. 그래서 동작이 됐을 때 0.3초, 그 다음에 0.3초, 0.3초, 0.3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간이 되게끔 그려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그림을 그려주시고 같이 이런 그림을 그려주셔야지만 전달 효과가 좋겠죠. 내용을. 그래서 그림을 그리고 설명을 해주셔야지만 됩니다. 이제 다시 또 저쪽으로 돌아가서 내용들을 보시면 이제 책에 있는 내용들을 이해하시기 좋게끔 그런 정도만 설명을 드립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지만은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은 그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조를 해서 한번 보셔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방사상설로 그리고 환상설로 그리고 병행 이해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책의 내용들을 이해를 하셨을 때 조금 더 머릿속에 오래 남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전원이 양단에 있을 경우 2로 그냥 썼습니다. 양단이니까. 얘는 그림을 보시면은 G1이 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G2, GAB, A로 해놨네. 여기서 보실 거는 이제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나, 여기에 A1 하나, A2 하나, A3 이거는 또 B1 B2 B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방향을. 전원이 양단에 있을 때는 얘는 이쪽으로만 봅니다. 얘는 이쪽으로만. 얘는 이쪽으로만 봅니다. 근데 여기서 얘를 보호하기 위해서 얘는 파란색으로만 가는 거고 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얘가 떨어뜨리지 않게끔 얘 기준에서 봤을 때는 얘가 떨어뜨리지 않게끔 B3 부분이 A1, A2, A3 이런 식으로 시간이 A3가 요 지점에서 하고 있을 때는 A3가 먼저 떨어지게끔 그 다음에 늦게 떨어지고 해서 얘가 안 떨어지게끔 그렇게 돼 있고요. 여기서는 얘 기준으로 봐서 얘가 먼저 떨어지게끔 B3, B2, B1 이런 식으로 세팅이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용은. 그래서 책의 내용을 보시면은 전원이 양단에 있을 경우는 단락전류가 양쪽에서 흘러 들어간다는 얘기죠. 여기서 예를 들어 여기서 사고가 났다. 예? 그러면 이쪽에서도 사고전류가 흘러 들어가고 이쪽에서도 사고전류가 흘러 들어가죠. 그래서 그 과전류 계정기만 가지고서는 과전류 계정기는 다 동작을 하니까 이쪽도 동작하고 이쪽도 동작하고 하니까 그 구간을 정확하게 차단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방향 단락 계정기를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과전류 계정기하고 조합해가지고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은 보시면 이 부분은 여기는 그냥 OC인데 예? 요거는 DS DS가 되는 거고 얘도 OC인데 얘만 DS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림에서는. 그래서 방향들을 가지고 본다. 근데 P점에서 단락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페이지 405페이지 여기 P점입니다. P점에서 단락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A1보다 A2가 빨리 동작하고 A1보다 A2가 빨리 동작하고 여기서 사고 났으니까 A1보다 A2가 빨리 동작하죠. 이 시간에서 B1보다 B2가 빨리 동작하죠. 그래서 B3, A3는 전류의 방향이 거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 지금 반대로 보고 있기 때문에 동작하지 않아서 결국 B1, B2, A2만이 차단 동작을 일으켜서 고장 구간을 선택한다. 이렇게. 여기서 이제 사고가 났을 때 얘 부분을 반대로 보고 있다라고 얘기했네요, 지금. 여기 구간에서 내서 빨리 차단할 수 있게끔. 얘는 지금 왜 반대냐면 여기서 사고 났는데 얘는 지금 이쪽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전류는 지금 이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동작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동작을 한다는 얘기죠. 어차피 얘가 얘 시간보다는 이 B3 이 시간보다는 이 B3는 어차피 동작을 안 하겠죠. 근데 이 A2는 시간이 있으니까 요때 동작을 하지만은 얘는 또 이쪽으로 가는 부분에 얘가 이쪽으로 전류가 흘러 들어갈 텐데 얘는 또 반대로 돼 있으니까 얘도 동작을 안 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얘만 동작을 하게 된다. 그래서 양쪽에 이 두 부분이 다 동작을 한다. 라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그림을 한번 그려서 보시면은 쉽습니다. 그래서 책의 내용은 바로 이런 거다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환상선로. 환상도 똑같습니다. 그림을 그려보면 어렵지는 않습니다. 환상선로의 단락부호는 어느 지점이건 양측에서 전류가 흘러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양측에 전원이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환상은 이렇게 지원이 있는데 여기 하나 있고 저기 하나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 있고 저기 하나 있고 이렇게 되고요. 여기도 이렇게 환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거죠. 여기 이렇게 8개가 달려있죠. 그럼 얘도 아까처럼 얘 가고 여기니까 여기 가고 여기서 여기 A1, A2, A3, A4 아까 저게처럼 똑같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얘는 거꾸로 반대로 이쪽으로 가는 걸로 B1, B2, B3, B4 이런 식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동작을 한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저 내용을 이해를 하셨으면 얘도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전원이 2군데 이상, 전원이 여기 2군데, G2가 또 있었다. 그러면은 이제 방향 단락계정이 아까 저 DS만으로는 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전원이 이쪽으로도 흘러갈 수가 있고, 여기 또 흘러가지 않습니까? 얘는 하나였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한데, 사고 지점에 따라서 돌아오는 부분을 가능한데, 요거는 이제 단락계정기, 방향 단락이 들어갔을 때입니다. 그냥 일반 OCR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게 방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다 요것도 방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방향을 그려놓은 대로만 동작하겠다. 일반적으로 OCR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류만 흐르면 무조건 동작을 하는데 그 전류 부분을 이렇게 벡터를 보는 겁니다. 이쪽으로 봐가지고 이쪽 영역에 들어오는 이거냐 아니면 이쪽 영역에 들어오는 이거냐 이런 식으로 OCR에 대한 것들을 아니면 이쪽 영역에 대한 이거냐 이쪽 영역에 대한 이거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방향에 따라서 이런 부분을 볼 수 있게끔 위상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일반 OCR은 위상적인 부분을 안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토크만 가지고 동작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하나일 때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동작을 하는데 얘가 2개 이상이 되게 되면 전류의 부분이 막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 방향 계정기만 가지고 사용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뭘 쓰느냐? 요게 방향 거리 양단 이상 있었을 때는 방향 거리 계정기를 쓴다. 방향 거리 계정기가 뭔지만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설치점을 보는데 내가 방향을 보는데 요 지점만 이렇게 방향을 보겠다. 그럼 요 지점은 내부 방향이다. 왜냐면 송전솔의 임피던스가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쪽으로 봤을 때 이쪽이 전단이고 케이블로 보면 이렇게 있으면은 내가 여기서 보는 이 지점이 전단에 임피던스가 있을 겁니다. 임피던스가 이쪽으로 가면서도 있을 거고 이쪽으로 가면서도 있을 건데 그런 임피던스 때 여기 이렇게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여기 유효분하고 무효분에 대한 임피던스 부분이. 근데 그 부분을 앞쪽만 바라보겠다. 그러면 내부 방향을 보겠죠. 우리가 사고 지점은. 근데 이 뒤쪽을 바라보게 되면 임피던스가 이 뒤쪽이 되겠죠. 이건 외부 방향이 되겠죠. 그러니까 내부를 바라보냐, 바깥의 외부를 바라보냐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방향을 봐가지고 거리까지 보는 부분이 방향 거리 계정기다. 그래서 양단이 2개가 있었을 때는 이런 방향 거리 계정기를 쓰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거리 계정기에서 여기 부분은 존1, 여기 부분은 존2, 여기 부분이 존3인데 존3를 약간 옵셋을 밀어서 옵셋 모호 계정기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뭐 임피던스형 여기 보시면 거리 계정기도 임피던스형, 리액턴스형, 오음형 여기 임피던스니까 임피던스가 오음형하고 리액턴스로 나눠질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있고 거기 이제 모호형 오음의 반대가 모호겠죠? 모호형 옵셋 모호형 그 다음에 그 사다리꼴형처럼 해서 쿼드런트형도 있고요. 렌치형도 있고 여러 가지 타입들이 있습니다. 렌치 같은 건 렌즈 형태처럼 이렇게 2개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마토, 여기 토마토형이고 토마토형도 있고요. 여기에 토마토형도 있고 이런 자료들은 이제 그 드린 자료를 여러분들이 한번 참조를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행 2에서
사실상 이제 그 송전선로를 다 병행으로 해가지고 이해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그 철탑이 이렇게 두 개가 가고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두 개가. 발전기가 이렇게 돼 있으면 G1, G2가 돼 있으면은, 보시면 이게 어떻게 됐다. 철탑이 이렇게 있으면은, A, B, C 이렇게 나와 있는 옵셋이 있죠, 케이블에. 그럼 여기도 지금 1 되지만, 이렇게 나와 있죠? 요게 A, B, C 하면은, 얘는 역상 배열이니까 C, B, A 이렇게 가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왜 낙내가 치더라도, 이렇게 치면은 A, B, C 상이 나가더라도, 나머지 A, B, C 상으로 송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2회선을 보내고 있는데 얘는 50%만 보내고 있고 얘도 50%만 보내고 있습니다. 각 케이블에. 마찬가지로 여기서 병행위에서는 한 선이 탈락이 났습니다. 탈락이 나더라도 나머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50%씩만 보호 있었기 때문에 얘가 나가더라도 얘가 100%를 보내줄 수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1회선에 단락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사고가 난 구간의 양쪽 차단기 여기를 차단을 해서 예? 그 구간을 제거하고 남은 다른 건전한 회선으로 송전을 계속하도록 하고 있다. 할 때 여유분이 충분히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회선에 옮겨졌을 때 건전한 회선 쪽이 이것에 견딜 만한 용량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50% 부하만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병행 위해선의 선택 차단의 원리는 고장 회선과 고장 회선을 흐르는 전류하고 건전 회선을 흐르는 전류하고는 크기가 차이가 난다. 왜? 어차피 여기 사고가 났으니까 사고 전지의 크기가 차이가 나겠죠. 더 크게. 그리고 위상이 또 틀려집니다. 갔다 돌아오는 부분 때문에 얘는 위상이 이렇게 가는데 얘는 위상이 이렇게 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틀려진다는 얘기죠. 요 위상이 틀려지는 부분은 케이블에 대해서도 보호를 하시다면 케이블이 이렇게 있으면은 케이블에서 펄스를 보내면 펄스가 갔다가 이렇게 돌아옵니다. 이런 식으로 반파가 돼서. 근데 이제 반파가 돌아오는데 지락이 났다든가 그러면 이 부분이 줄어들 거고 아니면은 이렇게 튄다든가 하면은 왜냐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거꾸로 돌아야 된다 이렇게 온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그 위상을 비교를 해가지고 케이블에서는 또 보호하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연구반에서는 또 내용들이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10-1번 같은 걸 보시면은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10-1번 예제에 대한 내용들을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을 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제 부분은 뭐 자세하게는 설명을 안 드립니다. 왜냐면 내용을 보시면은 크게 어려운 점은 없으니까. 하지만 이제 뒤에는 송전선이 끝났으니까 이제 모선 그리고 발전기, 변압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설명이 또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0-1인데요. 10-1에서는 단락전류 계산. 실장에서 배우셨던 그런 공식들을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시면 사용하시는 데 지장 없습니다. IS는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IN 이 공식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시면 되고요.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IN인데 그 부분을 단락 용량으로 할 때는 여기 P는 루트 3 VS IS로 한다. 이런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P는 루트 3 VI인데 이 부분을 들어가게 되면 이 부분이 차단 전류가 되고 이 차단 전류를 할 수 있는 차단 용량이 된다는 얘기죠. 이게 전격 전류가 되면 얘가 전격 용량이 되는 거고요. 여기 전격 차단 전류가 들어가다 보면 이게 차단 용량이 되는 거고요. 이런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예제 10-2번 같은 경우 보시면은 이 지점에 따라서 요거는 이제 고장 전류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요거는 임피던스를 한번 환산해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됩니다. 어려운 부분은 없고요. 여기 나와 있는 건 이제 3상 단락하고 1선 지락이 있습니다. 3상 단락 같은 경우는 정상분에만 기인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얘는 지락은 뭐 영상분이 항상 들어간다고 그랬죠. 2상 단락은 기억나시나요? 정상분, 역상분만 있죠. 이렇게. 얘는 영상분이 여기 정상, 역상 다 들어갑니다. 지락이 나오면 무조건 영상을 죄송합니다. 지락이 나오면 항상 영상을 생각해라. 단락이 나오면은
영상은 없다. 무조건. 그래도 영상은 없습니다. 무조건. 하지만 삼상 단락일 땐 정상문만 봐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거에 따라서 이제 수식들이 틀려지는데 삼상 단락 I3S 쇼트 삼상 쇼트는 Z1분의 뭐 EA 이렇게 계산했죠. 이 뒤에 임피던스가 Z2도 있고 Z0도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그러면 임피던스가 작아지죠. 작아진다는 건 이 부분이 커진다는 얘기를 의미하는 거죠. 그렇게 설명을 했었다는 얘기죠. 근데 일선 지락은 I1G 지락이니까 G자로 씁니다. 그러면 이건 뭐 어떻게 했어요? 3배의 I죠. 뭐라고요? 영상 전류의 3배 값이다. 이렇게 나왔었죠. 그럼 영상 전류는 어떻게 또 계산하냐? 다 들어가니까 정상, 역상, 영상이 다 들어가니까 Z1 플러스 Z2 플러스 Z대로 분의 3배니까 그리고 이 EA 들어갔죠. EA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외운다고 그러고 설명을 드려요. 근데 여기 이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게 지락점에 대한 저항이 들어가니까 지락점에 대한 저항은 3배를 해줘야 되니까 RF. 그래서 이런 부분이 더 추가로 들어간다. 그러면 이 부분이 점차로 커지죠. 커진다는 건 뭐죠? 이 부분이 작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내용 정도를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RF 값을 7.5ohm이라는 RF 값을 왜 3배를 해줘야 되는데 그건 설명 안 하겠습니다. 왜 앞에서 다 설명을 했으니까 그 값을 뭐 퍼센트 임피던스로 바꾼다든가 오음법으로 바꾼다든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과정들이 있다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냥 다 오음으로 해가지고 그냥 곱해서 계산해버렸습니다. 그런 정도. 그리고 예제 10-3은 그게 지락 고장에서 0ohm일 때하고 40ohm일 때 요 RF가 그때 계산값이 어떻게 틀려지는지. RF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줄어들겠죠. RF가 0일 때는 얘가 1250A가 나왔습니다. RF가 40일 때는 298A가 나왔습니다. 왜? 이게 더 커지니까 얘는 더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나왔다라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표시선 보호 방식 예제 10-4 앞에 건 그냥 보시면 되는데 표시선이 있다. 그리고 전력선 반성파 개전 방식이 있다. 이걸 비교를 해라. 그리고 페이지 411페이지 보시면 마이크로파가 있다. 근데 이걸 이제 하기 전에 이제 전체적인 개념을 한 번만 다시 설명을 해드리면은 교재에는 없지만은 송전선 보호 방식은 앞에서는 제가 그냥 간단하게 했습니다. 그냥 뭐 방사상 보호 방식이 있고 환상선로에 대한 보호 방식이 있고 병행 이해선에 대한 보호 방식이 있다. 전원이 한 단에 있을 때, 양단에 있을 때.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실무적으로 보시면은 과전류 보호 방식, 과방 거피제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과방 거피제, 과전류 보호 방식, 방향 과전류 보호 방식. 아까 설명드렸을 때도 과전류도 있었고 방향 단락도 있었고 선택 지락 계정기도 있었고 뭐 선택 방향 계정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방향 이거는 OCR이고요. 이건 방향에 붙었으니까 DOCR이고 여기 거리 계정기 거리 계정기 얘는 21 얘는 50 51 얘는 67 얘는 파일럿 와이어 계전 방식 여기는 제페로 방식. 제페로로 송전선을 보호한다는 얘기죠. 여기는 고속도가 나눠질 테고 저속도로가 나눠지겠죠. 예? 제페로도 이제 또 가게 되면 뭐 단상 제페로, 삼상 제페로, 단상 플러스 삼상 제페로, 다상 제페로 이런 내용들이 또 나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교재 기본서에는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 연구반에 가서 요거 그때 단상하고 삼상은 나왔습니다. 요 전에. 예? 그러니까 요 단상 플러스 삼상하고 다상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교재들을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배우게 되는 건 요겁니다, 요거. 파일럿 와이어 개전 방식에 뭐가 있다? 예? 뭐가 있다 그랬죠? 표전 통마광. 표전 통마광. 통신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파일럿 와이어는 와이어를 쓰는 겁니다. 이따가 제가 웨이브 트랩 사진도 찍은 게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은 웨이브 트랩을 거의 안 쓰는데 옛날에 썼던 표시선을 쓴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철탑이 있는데 철탑에서 통신하기 위해서
이 표시선을 다 가지고 간다는 얘기죠. 다른 지점의 철다까지. 이걸 다, 그러니까 A 변전소 있고 B 변전소가 있는데 이 사이에 대한 부분을 보기 위해서 이런 표시선을 다 가져간다. 그 표시선을 뭘 쓴다? 가공지선을 쓰고, 가공지선 안에 뭐가 들어가 있죠? 이렇게 3개에 대한 방통신 6개짜리가 들어갔었죠. 그게 이상전압할 때 OPGW라고 설명을 드렸죠. 이걸 쓴다는 얘기입니다. 이 표시선을. 얘는 전력선을 쓴다. 전력선 반송. 여긴 통신선 반송. 파이를 와이어라는 표시선을 별도로 쓰는 거고, 얘는 전력선을 이용해서 반송. 반대로. 반송한다고 그랬죠. 우체국에서, 편지가 왔는데 수취인이 없습니다. 그럼 반송시키라고 그러죠. 거꾸로 보낸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송부해라. 다시 돌려보내라. 그러면 이제 온 것들을 이제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사고 나면은 사고 부분을 다른 계정기 쪽으로도 그 내용을 보내주는 겁니다. 나에 대한 내용을. 그럼 얘도 여기서 지금 이쪽으로 가고 있는 부분, 이쪽에서 지금 전류가 이쪽으로 가는지 그런 것들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뭐냐면 쉽게 설명드리면 여기서 외부에 사고 났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서도 사고 전류가 이렇게 가고 여기서도 사고 전류가 이렇게 가겠죠. 그럼 얘는 여기서 판단합니다. 이쪽 사고인지. 얘는 여기서 이쪽으로 가고 있다는 걸 이쪽으로 보내줍니다. 그럼 얘가 봤을 때 이쪽으로도 가고 있고 이쪽으로도 가고 있으니까 나는 이 구간 사고가 아니니까 안 떨어져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 여기서 내부 구간에 사고가 됐습니다. 이렇게 내부 구간에. 그러면 얘 계정기는 이쪽으로 가고 있죠. 얘 계정기는 이쪽으로 가고 있죠. 딱 내가 이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걸 이쪽으로 송부를 해주면 얘가 봤을 때 이쪽으로도 가고 있고 저쪽에서는 이쪽으로 오고 있으니까 여기 구간에 사고가 났구나. 나 또 떨어져야 되겠다. 얘도 떨어지지만 나도 떨어져야 되겠다. 이렇게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서로 통신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통신을 뭐로 하느냐? 전력선으로 하느냐? 아니면 통신선으로 하느냐? 아니면 이걸 마이크로파로 통신을 하느냐? 얘를 광파로 통신하느냐? 표시선은 뭐라고 그랬죠? 상용주파 60Hz 때 전력선 이런 부분들은 200에서 300kHz. 네? 얘는 마이크로파는 900kHz. 이게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요거에 대한 부분에서 뭘 본다고요? 표시선에 대한 부분, 전력선 반송파에 관련된 부분, 마이크로파에 관련된 부분, 표시선에 대한 부분, 전력선 반송에 관련된 부분, 마이크로파에 관련된 부분을 이 예제에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실 때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여기서 하고자 하는 내용이 뭔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내용이 이제 책에 있는 그림은 약간 틀려진데 전류순환식, 전류 반항식, 전압 차동식 이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사실성으로. 그것들은 나중에 그 첨부된 자료들을 보시고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표시선 개전 방식이란 페이지 410페이지. 선로 양단 간에 따로 표시선, 파일럿 와이어를 설치해서 상용주파의 신호 전류를 흘리게 한 것으로서 원리적으로는 차동 개전 방식과 같은 거다. 아까 차동 개전 방식이라는 게 이겁니다. 이 안에 차에 따라서 이제 동작을 한다라는 이런 개념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이따가 이제 비율 차동을 할 때 차동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상시 및 보호 구간 외에 외부 고장 시에는 억제 코일에만 전류를 흘리지만 내부 고장 시에는 양단의 변류기의 2차 전류의 벡터 차에 해당하는 전류가 동작 코일에 흘러서 개전기를 즉시 동작하도록 하고 있다. 이거는 개념을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제 비율 차동 개념으로 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전류 순환식은 이제 내부적으로 그림을 한번 보시면 되는데 개념 자체는 이런 겁니다. 이따가 그 비율 차동할 때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방식은 고장 선로의 양단을 동시에 차단할 수 있어서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이런 시그널을 받아가지고 양단을 동시에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동작은 확실하다. 그러나 이런 표시선이라는 선로를 별도로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장거리 송전 선로용으로는 적합하지 않아서 단거리 구간에만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단거리 구간에 이 표시선을 안 쓰고 전력선은 장거리로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력선에 200에서 300kHz의
고주파 반송 전류를 중첩시켜서 아까 제가 그 유선방송 설명드렸죠? 유선방송의 케이블의 반 부분은 뭐를? TV, 나머지 반은 인터넷. 이런 식으로 이 전력선에 지금 반은 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용주파의 전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60Hz에. 근데 거기에 지금 뭐라고요? 200에서 300kHz의 어떤 그 고주파 반송 전류를 중첩을 시켜가지고 그럼 이 안에 지금 200에서 300kHz가 이제 같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만 뽑아서 보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시그널을 가지고 전력선 반송파 계전 방식을 사용한다. 그래서 주요 간선에 많이 쓰이고 있다. 아까처럼 표시선은 안 쓰고 전력선을 쓰기 때문에 훨씬 더 좋다는 얘기입니다. 장거리까지 쓸 수가 있고. 그래서 고장 구간의 선택이 확실하고 동작이 예민하다는 장점이 있다. 근데 이제 최근에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전력선 반송 대신에 900kHz 이상의 주파수인 마이크로파 통신 방식을 사용한 새로운 표시선 계전 방식이 등장하고 있다. 얘가. 이쪽으로 가면 이제 광 케이블을 사용한다는 얘기죠. 얘는. 근데 이제 얘나 다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다. 근데 얘는 60Hz고 얘는 200kHz에서 300kHz고 얘는 60Hz를 써줘야 되니까 기존에 선로에다는 못 보낸다는 얘기입니다. 주파수가 똑같으니까. 그래서 별도의 표시선을 가해줘야 되는데 얘는 주파수대를 틀려지니까 기존의 전력선이나 통신선에도 보내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이크로파는 마찬가지로 전력선에도 시그널을 보내주는 건데 차이는 뭐냐? 주파수가 크기 때문에 이런 그 채널 수의 여유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모선 보호 계전 방식, 여기 있는 부분은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고, 이따가 예제에서 또 다시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모선 보호 방식. 뒤에 그림을 보시면 됩니다. 뒤에 그림이 뭐 나와있죠? 단모선은? 간단하게. 단모선은, 모선이 하나죠. 모선이 하나니까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하나만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복모선. 여기 나와 있는 건 이중모선. 복모선 중에 이제 이중모선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1과 2분의 12 모선도 그 복모선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복모선 안에 여러 개의 모선 안에 이중모선이 있고 1과 2분의 1, 12 모선이 이렇게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중모선은 뭐냐? 모선이 두 개가 있는 겁니다. 여기 하나가 있고 여기 하나가 있고 그리고 거기 사이에서 하나가 들어가서 이쪽으로 공급하거나 이쪽으로 공급하거나 또 하나가 들어가서 이쪽으로 공급하거나 이쪽으로 공급하거나 이렇게. 근데 1과 2분의 12 모선은 똑같은데 얘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모선이 있고 하나가 가서 이렇게 간다 이거죠. 두 개의 모선, 이 모선이 하나가 있고 하나가 있는데 왜 1과 2분의 1이냐? 그럼 이거는 뭐냐면 2분의 3이라는 얘기죠. 이게. 그럼 뭐냐? 두 개의 모선에 차단기가 3개가 있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차단기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있으면은 여기 하나, 둘, 셋 해가지고 뭐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모선을 하나 더 쓰는 거죠. 여기 대해서는 모선을 하나 더 써. 하나, 둘, 셋 해가지고 두 개의 모선에 차단기가 3개가 있다. 이거죠. 두 개의 모선에는 차단기가 2개가만 있습니다. 이렇게. 그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차단기가 하나 더 들어갔다. 그래서 또 보완을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돼 있다라는 정도만 보시면 되고, 요거는 11장에서도 또 설명이 나옵니다. 환상 모선이 어떻게 되고, 투부스 타이다. 부스에 여기 타이가 있는 겁니다. 두 개의 부스에. 4부스 타이다. 그럼 부스가 4개 되니까 여기 또 타이가 하나 또 있는 거죠. 그럼 여기 하나, 둘, 셋, 4개. 여기 부스에, 4개의 부스에 타이가 있다. 이게 타이가 되는 거고. 2개의 부스에 타이가 있다. 타이가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근데 모선 보호 계전 방식은 3, 4, 5kV. 3, 4, 5kV에서는 뭐라고요? 1과 2분의 12 모선 방식을 사용하고, 1호사 같은 경우는 1호사에서도 이런 부분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부분을 사용하느냐? 아까 모선에 대한 보호 방식을 이제 이쪽에 가서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압류 방위 환차 해가지고 뒤에 나와 있는데 그거를 예제 부분을 먼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보고, 예제 부분이 어차피 모선하고 똑같기 때문에 여기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예제 10-5 부분에 대한
내용을 추가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건 이제 그 전압 차동 방식이 이제 주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왜 쓰여지는 데 대한 설명은, 예제 10-5에 자세히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시면은 예제 10-5를 조금 정독을 해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345kV, 154kV. 모선을 보호하는데 그 모선에 대한 보호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 다 전압 차동 방식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전압 차동 방식. 그래도 그 보호 방식이라 그러면은 뭐에 대한 앞에다 모선 보호 방식이라고 이렇게 적어 주시죠. 이렇게 나중에 할 때. 전압 차동 개전 방식. 얘도 전압 차동이 들어간데 얘는 후비 보호 뭐 들어간다? 보시면은 단모선에는 모선 일괄 보호 위주로 단모선에 적용하는데 위상 비교 개전 방식이 또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예제 10-5, 415페이지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415페이지를 먼저 가서 보시면은, 바위 변전소의 모선 보호 개전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첫 번째, 뭐가 나왔죠? 전류 차동. 두 번째, 전압 차동. 세 개 있는 대로 보면 세 번째, 위상 비교. 네 번째, 방향 비교. 전류 차동 개전 방식. 모선 내 고장과 외부 고장에서는 모선에 유입하는 전류의 합계와 유출하는 전류의 합계 총계가 틀리다는 걸 이용해서 고장 검출을 하는 방식이다. 아까처럼 내부 고장인지 외부 고장인지에 따라서 전류의 내용이 틀려진다는 얘기입니다. 모선 외부 고장에서는 동작하지 않는다는 원리에 의거한 것이다. 이걸 그림을 한번 그려드려 보겠습니다. 전류 차동은. 모선을 한 3개만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여기에 이제 계전기를 하나씩 달았습니다. 이렇게. 계전기 쪽으로 시그널 들어오고, 시그널 들어오고, 시그널 들어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오는데, 여기에 이제 그 모선 보호 방식에 대한 전류 차동을 여기다 사용을 했다, 이거죠. 내부 사고가 났을 때하고 외부 사고가 났을 때를 그림을 그려가지고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내부 사고가 났을 때. 내부 사고 나오면 어떻게 되죠? 전류가 다 이쪽으로 흘러 들어가죠. 이쪽으로 다 흘러 들어가죠. 이쪽으로 다 흘러 들어가죠. 그러면은 CT에서는 반대 간극성이니까 이 전류가 이쪽으로 갈 거 아닙니까? 얘도 이쪽으로 가겠죠. 얘도 이쪽으로 가겠죠. 그럼 얘는 이쪽에는 하나, 둘, 세 개에 대한 합전류가 들어오죠. 그럼 얘는 동작한다 이거죠. 내부 사고일 때. 외부 사고일 때. 이쪽에서 사고 났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얘는 이쪽으로 들어오겠죠. 얘는 이쪽으로 들어오겠죠? 얘는 이쪽으로 나가겠죠? 나가는데, 2개가 들어왔으면, 전류 불변의 법칙에서 2개가 들어왔으니까 2개가 나가야 되겠죠? 예?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이 2개의 전류가 들어왔다, 2개의 전류가 나가면 얘가 봤을 때는 어떻게 돼? 이렇게 나가는 거 2개하고, 이렇게 2개 하면은, 얘는 0이 되죠? 얘는 동작을 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모선의 내부 고장 사고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동작하는데, 외부 고장 사고에 대해서는 동작하지 않는다. 라는 게 이제 전류의 차동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읽어보면 이제 잘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이 그림을 가지고 이해를 하시면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러다 보니까 요 CT에 대한, CT들이 다, CTB가 틀려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송전선로 철탑에 따라서. 이게 철탑입니다, 지금. 철탑 1기, 2기, 3기 변전소 안에서 나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CT 특성의 불균형, 과전류 영역에서의 특성차, 그리고 외부 고장에서도 동작 후 이런 오동작이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차동회로 부분에 대해서 비율까지도 조금 더 고려를 했다. 그래서 오동작 방지에 억제력을 주도록 비율 차동 개전 방식이 일반적으로 채용이 되고 있다. 이런 차동에다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류 차동에서는 아까처럼 이런 그 오차들이 좀 발생을 하다 보니까 전압 차동 개전 방식에는 여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뭐로 바꿨다? 전류 값이 아닌 똑같은 방식인데 여기를 전압으로 동작하는 개전기를 달았다. 전압으로 동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V는 IR이니까 어디? 이 임피던스가 있어야 되겠죠?
여기에 지금 임피던스를 만들고, 여기 전류는 흐르지 않습니까? 전류를 흐르니까 여기다 임피던스를 만들게 한, 여기다 저항을 달아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양단에서 봤을 때 전압을 받아 쓸 수가 있죠. 여기다 이제 저항을 달면은, 여기서 전류들이 올 거 아닙니까? 전류를 썼으니까, CT를 썼으니까 전류가 올 거 아닙니까? 그 전류에 대해서 저항을 흐르면서, I에 R에 있으면 이 양단에 어떻게 걸릴까? 전압이 걸리죠? 그 전압을 가지고 동작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전압 차동 방식은. 이 차동회로에 넣는 전류 계전기를 임피던스가 큰 전압 계전기로 바꿔준 것으로서 외부 고장 시 변류기가, 이게 포화를 하더라도, 얘가 포화를 하더라도, 어디요? 외부 고장 시 변류가 포화돼서 오차 전류가 생기더라도 차동회로, 이 차동회로 쪽에는 임피던스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임피던스가 크게 있기 때문에 변류기 2차를 환류를 하기 때문에, 이 2차를 환류하기 때문에 오동작을 방지할 수 있다. 그래서 오동작 방지 때문에 이 전류차동에서는 아까처럼 포화를 하거나 어떤 불균형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전류차동 계전기가 정확하게 동작을 하지 않기 때문에 뭐를 쓴다고요? 비율차동 계전 방식을 주로 사용을 하는데, 이 부분도 이 비율차동을 쓰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들어가냐면, 비율을 하기 위해서는 이 CTB가 같다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로우 임피던스를 쓴다든가 하면 CTB가 틀려도 쓸 수가 있습니다. 이 CTB가 틀려도 비율을 맞춰서 쓰면 되니까. 그러면 복잡해지죠. 근데 CTB가 같으면은 계산하기가 편하죠. 그래서 이런 전압 차동 방식 같은 거는 하이 임피던스를 가지고 CTB가 같게끔, 아니면 요건 이제 그 CTB가 같아야지만 계산하기에 편한 부분이 있고, 얘는 CTB가 틀려도 전압으로 해가지고 환산하기 때문에 동작하는데 지장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완하는 그런 내용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뭐 하이 임피던스, 로우 임피던스에 대한 부스바 프로텍션 내용들이 조금씩 틀려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실 여기 뭐 여러분들이 답안지 쓰실 때 쓰실 필요는 없으니까 그냥 이런 정도만. 아마 답안지 쓰시는 분들이 이거 이상 쓰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왜냐면 모선 보호도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들어가 보면은. 그래서 이런 내용들하고 그냥 그림 정도. 여기에 지금 뭐 전압 차동 방식에 대한 릴레이들이 어떤 그 방식들이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더 추가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상 비교 계전 방식. 모선에 접속된 각 회선의 전류 위상을 비교함으로써 모선 내 고장인지 외부 고장인지를 판별하는 방식이다. 이건 뭐냐? 위상을 비교를 한다고 그랬죠? 아까처럼 여기서 세 개의 선로가 있다. 위상을 보는 겁니다. 얘 선로를. 얘가 위상이 이렇게 되고, 얘도 위상이 이렇게 되고, 얘도 위상이 이렇게 되고. 그 위상을 비교를 해서 본다는 얘기죠. 요거 위상이. 이렇게 됐는지, 이렇게 됐는지. 요 끝에 가서, 얘도 들어오고, 얘도 들어오는데 이제 위상이 차이가 없다는 얘기죠. 그걸 비교를 하겠다. 그 위상이 근데 사고가 나면은, 아까처럼 얘가 사고가 나면 얘는 이쪽으로 가려가니까 얘는 위상이 이렇게 됐습니다. 얘도 위상이 이렇게 됐습니다. 얘는 돌아가죠? 그럼 위상이 어떻게 되죠? 반대로 가죠, 이렇게. 그럼 얘가 봤을 때 얘는 두 개는 이렇게 왔는데 두 개가 또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위상을 비교를 해서 또 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아까 병행이계선도 뭐라고 그랬죠? 병행이계선도 여기서 사고 나면은 크기가 틀린 건 똑같은데 위상이 반대라면서 이렇게. 얘는 이쪽으로 가고 얘는 이쪽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틀려질 거 아닙니까? 크기도 틀려지고 위상도 틀려지고 얘는 이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사고 나면 얘는 이쪽으로 갔는데 얘는 거꾸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그 위상 부분이 또 반대로 되는 부분이 있다. 여기서는 같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얘가 차단기가 이렇게 떨어뜨려 주는 거죠. 이런 내용이 있다. 위상 비교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그런 내용이 있죠. 모선에 접속된 각 회선의 전류 위상을 비교하면서 요 전류 위상, 요 전류 위상, 전류 위상을 비교를 하면서 모선 내 고장인지, 예? 모선 내 고장일 때는 이 값이 다 똑같겠죠. 다 안으로 들어오니까. 예? 외부 고장일 때는 고장 회선의 유출 전류와 다른 회선의 전류 위상이 역이상으로 유출 위상. 얘는 이렇게 들어오고 얘는 이렇게 들어오는데 얘는 유출 이상은 여기상이 되니까 그래서 모선 찾을 수가 있다. 근데 모선 내 고장 시에는 고장 전류가 전부 다 모선을 향하기 때문에 거의 동이상으로 된다. 그래서 이 그림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방향 비교 계전기는 모선에 접속된 전력 방향 계전기 또는 거리 방향 계전기를 사용을 한다.
이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방향을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방향을 보고 이쪽으로 방향을 봅니다.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여기 이 임피던스 계정기를 사용할 때는요. 송전선로 쪽에 대한 임피던스하고 부하단에 대한 임피던스가 틀려집니다. 송전선로는 어떻게 되냐면은 1 플러스 J 0.1 정도로 R값에 비해서 이 리액턴스 값을 아주 줄여줍니다. 손실을 줄여주기 위해서. 근데 부하 케이블에 대한 임피던스, 이건 송전선로 케이블에 대한 임피던스입니다. 부하 케이블은 R값이 큽니다. R값이 10이면은 리액턴스 값은 1입니다. 그럼 얘는 다 합해봤자 임피던스가 1이고 얘는 다 합하면 임피던스가 10입니다. 임피던스가 작은 게 손실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왜? 송전선에 대한 전압강화에서 이 IR 성분하고 IX 성분이 작아야지만 이 전압강화 적게 일어나니까, 그리고 이제 송전전력도 더 커지겠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압 같은 경우 보면 케이블 길이가 조금만 더 내려가도 단자전하면 뚝뚝 떨어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전을 할 때 저압 배전을 안 하고 다 고압 배전을 하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22,900으로 왔다가 380으로 쓰면 좋은데, 예? 왜 6,600으로 합니까? 단자전압 강화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변전소가 크기 때문에 여기서 또 6,600으로 거리를 또 배전을 해서 여기서 바로 수용가 쪽에 그 설비에 갈 때 요 짧은 거리에만 뭐 380을 쓴다든가, 220을 쓴다든가, 440을 쓴다든가, 254를 쓴다든가, 뭐 400볼트를 쓴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표준화된 전압들을 사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보시면 송전선로에 대한 거는 R값이 요 1인데, 예? X값은 작으니까. R값이 R값을, 요거 제가 잘못 쓴 얘가 0.1 정도면은 R값을 작게 한 거고, J값은 거의 비슷합니다. J값은 1이라는 값이 똑같은데, R값만 무지 작게 한 거고, 얘는 R값이 커진다는 얘기죠. R값이 무지 작으니까, X값은 동일하다는 얘기죠. 그럼 이런 식으로 송전선로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각도가 뭐 80도에서 한 90도 정도로, 요 사이에서 나옵니다. 80도에서 85도 사이를 유지를 합니다. 송전선로에. 근데 부하 임피던스는 보시면은 이 R값이 더 큽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R값이 더 크기 때문에 이건 작고, 부하 측에 대한 임피던스 대역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부하 측에 대한 임피던스가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막 이렇게 변환을 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계좌 상실 계정기 같은 경우는 여기 이렇게 넣게끔 되어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뭐 다음 시간에 발전기에 대한 설명을 할 때 계좌 상실 계정기는 이런 식으로 임피던스 계정기가 이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거리 계정기는 또 임피던스가 계정기가 어떻게 되냐? 거리 계정기 그래서 존 1, 존 2, 존 3 옵셋을 해가지고 거기다 이제 사다리꼴형으로 이렇게 나타난 것들이 이런 부분을 이렇게 끊습니다. 이렇게 끊는 게 왜? 아까처럼 여기 거리 계정기에서 걸리는 부분을 줄여주기 위해서 여기는 없애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드냐? 요게 지금 리액턴스형을 달면 되죠. 그러면 원판에서 리액턴스형을 달면 그 윗부분이 쪼개지는 겁니다. 이렇게 원이 있었는데요. 리액턴스를 딱 달게 되면은 여기 부분이 없어집니다. 이렇게. 여기 부분에 대한 걸 또 답니다. 그럼 여기 또 없어지죠. 여기 부분에 대한 걸 이렇게 답니다. 이렇게 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계정기가 나오는 겁니다. 엔드 조건을 해서. 그래서 이런 사다리꼴형에 대한 보호 계정기들도 거리 계정기로 나오는 겁니다. 다 오동작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합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잠깐 쉬었다가 발전기에 대한 보호 개전 방식, 그리고 변압기에 대한 보호 개전 방식은 다음 시간에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